현재 지금 매수한 종목은 LG전자라는 종목이고요. 뭐 현재 지금 마이너스 0.42% 주식 선물 기준으로 90만원 정도의 손실 상태인데, 제가 이거를 계속 녹화를 해서 영상까지 올려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은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여기는 사실은 매수 구간이고 더 추가 매수해도 되는 구간인데, 일단 비중은 2억 정도로만 최대 3억까지만 매수를 해서 오늘 오후까지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를 일단 매수한 이유는 단순한 이유예요. 최근에 분봉상으로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최근에 저항대가 66,9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67,000원대에서 계속해서 저항대가 발생을 했는데, 오늘 이걸 좀 이제 차트를 좀 좁혀보면 보시면 계속 이쪽 저항 구간에서 계속 상승을 못하고 메이저들이 뭔가 계속 매도 물량을 던져내는 흐름이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며칠 동안 계속 관찰을 했던 거고, 장이 안 좋았던 3일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했어요. 근데 장막판에 계속 끌어올리다가 이 장막 그 동시효과에 계속해서 가격을 낮추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짓거리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즉 67,000원 저항대를 돌파한 이 지지 구간부터 시세가 이제 다시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주식은 뭐 가격이 싸고 뭐 비싸고 언제 사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타이밍에 언제 이게 왜 상승할 수 있을지 어떤 명분이 있고 모멘텀이 있을 때 그런 자리들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LG전자를 제가 매수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인포스탁에서 보면 오늘 이슈 섹터 스케줄에 보면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뉴스를 검색해보면 아마 오늘 오후 3시에 잠정치가 발표가 될 거예요. 즉 LG전자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MC사업부, 즉 모바일 사업부가 적자기 때문에 그 적자 폭을 얼마나 만회하느냐 또는 흑자로 돌아서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오늘 실적 발표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저항대를 돌파해서 지지를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지수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갭상승하고 나서 선물은 외국인들이 팔아대고 있고, 지금 투신에서 선물 그리고 외국인에서 선물 팔아대고 연기금에서 현물 매도로, 그리고 오늘 주도 하락 섹터가 지금 대북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금융 섹터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이런 이제 섹터들을 제외하고서 강할 수 있는 종목, 즉 섹터보다는 지금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강한 종목이 중요한 건데, 지금 장 초반에 너무 크게 갭상승 나온 종목들은 제외하고 시가가 보합인 66,400원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좋아하는 종목은 갭상승 크게 나온 상승보다는 그냥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을 좋아해요. 좀 여유롭게 시세를 보면서 일정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잠정치가 3시에 발표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를 계속 모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모아가서 오후 3시까지 그런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인한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가 중요하고, 오늘 봐야 될 것은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요. 프로그램 매수를 보시면 지금 현재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매수는 결국 외국인들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수가 증가하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최근 수급을 보면 연기금에서 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제가 가장 이제 수급을 뭐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연기금이라는 어떤 주체는 어쨌거나 연속성이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 주체들이 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또 오늘 잠정치에서 봤을 때 이 연기금이 지금 수량이 기타 법인에 잡힌다면 기타 법인은 사모펀드 아니면 연기금으로 나중에 집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계속해서 그냥 뭐 하락을 해도 오늘 66,900원, 800원대는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오후 3시 직전에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녹화를 해놓고 흐름을 지켜보는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형주 매매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서 빨리 시세를 주는 구간을 찾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오늘 LG전자가 좀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나중에 확인하시고, 또 제가 이제 관련돼서 이렇게 저항과 지지대를 이용을 해서
근데 저항과 지지라는 건 단순히 차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호가창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 여기가 저항대이긴 하지만 분봉상으로 좀 보시면 이런 저항 구간을 돌파하려는 강한 양봉들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뚫지 못하게 또 메이저들이 물량을 쌓으면서 종가 직전에 하락시키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저항대를 형성을 해놓은 건데, 그래서 이거를 호가창을 계속 꾸준하게 지켜보거나 또는 장 끝나고 나서 호가창 복귀를 해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 지지인지 저항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저항에 진짜 저항을 확인을 했고, 오늘 이 진짜 저항을 뚫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양봉을 기준으로 양봉의 중간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쨌든 이 저항 구간을 지지라고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매수에 가담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추가 매수해 나가면서 볼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지금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고 있어서 요거는 녹화를 해놓고 지금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피드백을 하는 형식으로 녹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중요한 것은 뭐 거래원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보면은 뭐 이베스트 창구는 흔히 개인이 많이 쓰는 창구이기도 하지만 대형주에서 이렇게 큰 물량들을 연속해서 사가는 경우는 개인으로 추정하기는 어렵고 기관이나 외국인으로 추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외국계에서 다이아와 골드만삭스가 이제 매수에 가담을 했는데, 얘네 창구가 지금 하이거래에서 조금씩 프로그램으로 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신한 창구도 역시 간혹 가다가 이 프로그램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데, 지금 거래원은 뭐 어떤 창구가 기관이냐 외국이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상승을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서 지지를 만드는 주체들이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주체가 신한금융에서 계속해서 자전거래 물량을 통해서 주가를 이 지지선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창구, 신한창구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지금 오늘 가장 좋은 현상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 창구에서 순매도 상위로 올라와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 순매도 증가가 계속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매수가 뭐 크진 않더라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하고 있고 기관이 여기에 개입을 해주면 주가는 이제 오늘 일정 오후 3시에 맞춰가지고 한번 슈팅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슈팅을 줄 때 판단을 해야겠죠. 만약에 수익권이 뭐 2, 3% 이상 수익권이 올라갔을 때는 LG전자 실적 발표가 조금 안 좋게 나더라도 순간 2, 3%의 어떤 안전마진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올라간 구간이 뭐 1%나 0.5%, 6%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재료가 터지더라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와도 그런 구간 전에 미리 매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기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오후 3시 전까지 그냥 보유하면서 슈팅이 나오길 기다리면 돼요. 근데 슈팅 나오기 가장 좋은 조건에 지금 만들어진 거죠.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한 흐름, 그리고 여기서 계속 지지가 되고 있어요. 호가창 흐름을 보시면 뭐 양호하죠. 체열 강도도 좋고, 이 거래원 창구도 키움증권이 상위로 올라와 있고요. 매도 창구에서. 근데 다만 안 좋은 건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지수가 지금 갭상승 나와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전일 저점을 깨버리면 조금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어쨌든 주도 종목의 힘을 믿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면서 뭐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하도록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지수가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전일 정거래일 수급이 계속 빠지면서 하락을 크게 했고, 오늘도 지금 갭상승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 상황인데, LG전자가 중요한 거는 이 지수에 지금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점을 오늘 찍고 나서 이 구간에서 물론 지수 대비해서 조금 하락이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 구간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 단순히 차트상으로 이 가격을 찍었다고 해서 여기가 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그 돌파 하려다가 실패했던 구간을 분봉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돌파를 할 때 거래량도 분명 충분히 동반이 돼야 될 것이고, 이 5분봉상에 3분봉상으로 보면 이 돌파했던 이 구간에서 거래량들이 뭐 이전 돌파하는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려는 이 구간대의 거래량보다 크게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지나고 나서 차트로 보면 올랐네, 뭐 거래량이 터졌네,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지만, 항상 본인들이 보는
그 주요 종목에서 꾸준한 호가창의 관찰, 거래원의 특징들, 그리고 저항대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리고 저항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꾸 메이저 세력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왜 이런 구간들을 상승하지 못하게 막느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일정이나 재료들, 또 상승 모멘텀, 하락 모멘텀을 가지고서 수급과 같이 연결시켜서 판단을 해보시면 충분히 그 자기들이 꾸준하게 보는 종목에서 본인들만의 어떤 메인 종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메인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남들보다는 최소한 더 잘 알게 되겠죠. 저는 LG전자를 주로 많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매매는 과감하지 않고 이 저항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딱 그날이죠. 이 저항대를 돌파해서 이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견고하게 지켜주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도 사실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비중을 크게 늘리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영상을 찍으면서 아무래도 이 매매를 하는 건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다른 종목도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최소한 대응 가능한 금액으로만 이렇게 매수를 해서 장 막판까지 오후 3시까지 시세가 터지는 구간들이 발생할 때까지만 그냥 지켜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혹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중 조절은 사실은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 이상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다만 본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항상 비중 지금 다른 종목들 메인 계좌에서 대응을 하느라고 조금 못 봤는데, 어쨌든 지수가 하락을 전일 저점 부분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LG전자는 지금 이 지지선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오후 3시까지 그냥 차분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타깃을 정해서 오전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뭐 번쩍번쩍 거리고 거래량 막 터지고 막 상승률 크고 이런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그리고 또는 뭐 점심시간부터 상승할 종목을 미리 선정을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고, 뭐 계좌 포트에서 비중만 잘 나눈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간단하게 대형주의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매매인 거죠.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일정이 남아있는 한 재료가 아직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것이라서 크게 뭐 두려워할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종목들, 메인 종목들 대응하는 게 좀 있어서 이거는 그냥 녹화만 해놓고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도록 할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수가 빠져도 지지 구간 지키면서 오늘 오후까지 상승을 한번 시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봉상으로도 보면 저항 구간 못해도 68,100원이면 요 구간이죠. 이 구간까지는 1차 한번 상승을 하고 요 구간부터 또 거래량 어떻게, 현재 지수가 전일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인데, 오늘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박스권에서 좀 갇혀서 지수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상승도 하락도 없는 흐름, 뭐 상승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 구간을 돌파해서 크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좋겠지만 너무 큰 기대를 갖고서 지수를 보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 오늘은 결국에는 주요 종목 오후장까지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봐서 그런 종목들을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지금 현재 보니까 삼성전자로 지수를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인데, LG전자도 지수가 반등 나온다고 해서 크게 상승을 하진 않지만 매수 효과를 탄탄하게 받쳐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최우선 매수 효과를 계속 받쳐가면서 지지를 만들어가고 있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천천히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시간 텀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또 이렇게 매수 효과를 받치죠. 근데 이렇게 받치는 건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좀 재수없는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진짜 지지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받치는 경우도 있지만, 솔직히 매수한다고 이 정도 물량은 여기다가 충분히 매도 효과로 따라 들어가도 충분한 물량인데 굳이 여기 한 호가 더 싸게 사게 더 받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지 구간이 확인이 됐고 저항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받치는 물량은 재수없는 물량이라기보다는 난 여기 확실하게 지지할 거라는 어떤 메이저 세력들의 좀 의도된 그런 계산된 물량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컨트롤 하겠지만 여기가 이 가격만큼 지키겠다. 지금 보시면 또
받쳤던 물량 빼버리죠. 그러니까 즉 여기를 지진하겠다, 여기를 넘어서지 마라는 어떤 하나의 일종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메시지를 호가창에서 관찰을 꾸준히 하시면 종목마다 어떤 특정 가격대에서 메이저들이 이거를 노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만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막 물량이 빠졌다가 들어왔다 한다고 해서 이것이 지지 구간이다, 그리고 메이저 세력들이 여기를 뭐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항상 이슈가 있고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에서 그런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호가창에서 물량, 큰 물량 들어왔다 빠진다고 해서 이게 뭐 재수없는 물량이니 아니면 뭐 상승을 위한 지지 구간의 물량이니 메이저 세력들의 메시지 물량이니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의미 있는 종목,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에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의미 있는 우리가 해석하는 어떤 호가창의 흐름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뭐 분봉상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호가창만 보면은 이 몇 티간에서 움직여서 변동성이 좀 있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결국에는 지금 어떤 기준이 없이 매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올라갈 것 같아서 추격 매수했는데 안 올리고 한두 호가 가지고서 계속 장난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메이저 세력들도 눈치를 보고 모아가는 구간이고, 지지가 되는지, 이런 지지 구간에서 물량이 어떻게 받쳐서 이 체결되는 물량들이 외국인 물량인지, 그리고 어떤 창고로 들어오는지 등을 체크를 해 나가면서 여유롭게 보셔야 돼요. 너무 주식은 항상 마음이 급하고 서두르면, 조급하면 지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매수하기 전에도 항상 이 종목은 어떤 시나리오대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기준대로 갈 것이다 라는 걸 미리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충분한 고민을 거쳐서 목표치는 어느 정도, 그리고 청산 시점은 어느 정도인가를 항상 구분을 해서 그런 것들을 본인의 매매 원칙과 기준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안 되는 자리, 추격 매수의 자리에서 해놓고 마음이 조급하게 막 심장이 뛰고 조마조마하게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런 매매를 해봤자 항상 늘 손실이에요. 한번 어쩌다 한번 얻어 걸린 수익은 본인의 실력이 절대 될 수 없죠. 그런데 손실이 나더라도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접근을 하면 그 손실이 났을 때 내 기준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기준이나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매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기법이나 매매 타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을 매매한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계속 지지 받쳐가면서 탄탄하게 호가창 만들어가고 있고, 총 매수 잔량, 매도 잔량의 흐름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거래원도 계속 지금 매도 상위 창구에 키움증권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털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거 오늘 실적 발표 호가창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특히 이제 대형주 호가창에서는 이렇게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한 번에 큰 거래량이 발생을 해서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뭐 일시에 매수세가 몰려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순간적인 어떤 흐름보다는 꾸준하게 여기에 지금 걸린 이 물량들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소화해 나가면서 탄탄하게 매수가를 받치고서 올라가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급하게 오른 종목은 결국에는 급하게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탄탄하게 한 호가씩 다 물량을 소화해 나가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종가 고가 형태로 가거나, 우리가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수익이 담보된 상태에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상승할 때 한 번에 상승을 해보면 하락할 때도 분명 그런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응할 시간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물량을 하나하나씩 잡아먹으면서 들어가면 나중에 하락할 때도 하나하나 이렇게 소화해 나가면서 하락을 해요. 보통 그런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서는 뭐 급하게 장대 항복 나오고 큰 물량 들어온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항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이 종목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 어떤 모멘텀 때문에 지금 매수가 몰리고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호가창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되실 거예요. 그거는 물론 사람들마다 취향이기 때문에 매매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차근차근 한 호가씩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호가를 중요시 한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이고, 오늘은 어쨌든 이 종목 LG전자 종목 한 종목으로만 계속 지켜보면서 중간중간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오후 12시 50분인데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제 1시 이후부터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고,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6만 1000주까지 늘어난 상황이죠. 거래원 특징도 키움증권에서 가장 많은 매도를 하고 있고, 순매도상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LG전자를 오후까지 집중해서 보는 이유는 뭐냐면, 9월 10일날 같은 패턴이 있었어요. 9월 10일날 보시면 오후 1시 15분부터 이렇게 장대항공 5장의 슈팅이 나오면서 강한 수급광도 5%대까지 상승시켰던 구간이 있는데, 보통 LG전자가 흐름이 이제 오전부터 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전부터 너무 많이 치고 나가면 항상 이렇게 다음날 조정이 온다거나 이런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오후에 강하게 치고 가면서 이 상승의 강도를 높여가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LG전자는 지금 이제 구간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항상 종목들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어떤 시간대, 그리고 상승을 시키는 거래원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수량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항상 대형주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 대형주만이 가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특징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꾸준하게 관찰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매매 요소가 될 것이고, 다른 뭐 기법적인 자리들, 어떤 자리에서 뭐 돌파할 때 산다, 눌림줄 때 산다,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누구나 한두 달만 차트 배우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일단 호가창의 흐름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설명드린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 정말 메이저들의 수급,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그 심리가, 매수 심리가 좀 자극되는 그런 요소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 재료는 진짜 재료, 상승 재료는 무엇이고 상승 모멘텀은 어떤 것인지를 중요시 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뭐 여러 번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왜 반복해서 했던 말 또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고, 항상 매매를 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때문에 이런 잠정치도 분명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 계속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창구 키움증권 순매도로 좋아요. 그래서 계속 체크하면서 오후 3시까지 종가 고가 형태로 가는지 한번 볼게요. 종가 고가라고는 하지만 당연히 이제 재료가 노출되는 3시 시점부터는 주위에서 이 변동성 구간에서 대응을 해줘야겠죠.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어떤 수익금 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차분하게 지켜볼게요. 이제 나중에 보셔야 될 건, 이 영상에서 이 돌파 시에 어떻게 물량을 잡아먹는지, 거래원 창구에서 어떤 흐름,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누가 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가져간다면 심리적으로 이 저항대, 그리고 이전에 한번 돌파했던 66,900원대, 67,000원대 저항 구간 돌파할 때 어떤 거래량, 이런 부분들, 그리고 터졌을 때 거래량 이후에 그 증가한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그 구간을 지지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체크해보고 복귀해보시면 나중에 대형주에서 호가창에서 어떤 흐름들이 상승할 때 뭐 정형화된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대형주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LG전자라는 종목은 항상 오후 13시 15분 이후부터 시세가 좀 나는 그런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가 매매할 때 좀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지 않고 이 종목을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종목들을 같이 보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장중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녹화해놓고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는 거는 많이 했지만, 장중에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녹화하는 거는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시간을 여기에 낭비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좀 마침 공부하기 좋은 호가창이 오전부터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기서 지금 시장권을 던지는 투매 물량만 아니라면 크게 시세를 깨트릴 만한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고요. 지금처럼 나오는 물량들이 어느 창구에서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 키움이나 미래 창구에서 나오는 거라면 개미들의
물량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던지는 물량들이 계속 받아먹으면서 여기서 지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보면은 프로그램이 실제로 계속 체결이 되고 있어요. 이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뭐 이 가격은 크게 깨트릴 만한 가격은 아니고 여기 저항대를 소화해낼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 주가창은 뭐 크게 봐야 될 건 없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어느 가격대를 호가창에서 어떻게 지지를 하고 어떻게 지지하는지는 어떤 거래원 그리고 어떤 매수 물량 어떤 강도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봐야 될 것이고, 매도가창에서 이제 매도가에서는 재수없는 대량 체결 물량을 어떻게 맞춰놓은가, 뭐 공매도 물량일 수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이제 호가창을 만들기 위해서 차익 실현하는 물량을 걸어두고서 밑에를 받쳐가면서 이 물량을 체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걸어놓은 물량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뭐 상승을 막기 위한 정말 저항의 물량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어떤 체결 속도, 어떤 체결 강도로 잡아먹는지, 그리고 어떤 거래원에서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움증권에서 아까 던졌던 물량들 있죠. 여기에서 그냥 던졌던 물량들이 딱 보니까 키움증권이에요. 이렇게 바보같이 던지는 거는 그냥 개미들이 그냥 시장가로 던지는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희들 진짜 이 종목을 잘 아는 분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물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모든 종목들에서 이렇게 키움증권에서 참 잘 가는 자리에서 참 기가 막히게 저점에 던져주고 물량, 유통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조연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항상 키움증권을 사용하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항상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매수하는지. 사실 여기는 이 자리는 지금도 돌파 흐름이 보여지는 매수 자리인 거예요. 물론 밑에서 산 사람들보다는 평단가가 낮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접근해서 충분히 스캘핑 단타로 안전하게 이런 구간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오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매매를 할 때 지나고 나서 이런 자리에 샀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떤 저항 구간, 어떤 지지 구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구간들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구간에서 어떤 타이밍에 들어갈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기법적인 요소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진짜 상승하는 이유들을 좀 찾는 데 집중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저항을 만들었던 이유, 그리고 하필 실적 발표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저항대를 돌파시키면서 상승하는 이유들 다 메이저들이 나름대로 그 계획된 시나리오겠죠. 지금 계속해서 67,800원에 그 저항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계속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이 받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제 슈팅을 할 수 있는 큰 매수 물량이 또 발생할 거예요. 시장가로 추격 매수를 하는 개미들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 이 구간부터는 뭘 봐야 되냐면 저항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또 다시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아까 여기 이 구간대에서 발생된 지지 작업이 여기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변동성이 커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나가면 되겠죠. 이거는 지금 스윙이든 뭐 중장기 매매가 아닌 당일 데이 트레이딩의 형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 구간 돌파해서 수익이 확보가 되면 그 구간부터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고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딱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 구간에 걸쳐서 평단가를 이 정도로 조정을 하는 것이죠. 항상 평균 이상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서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매수하신 분들이 항상 보면은 바보같이 이렇게 사고 여기서 한 가격에 딱 사가지고 여기 한 가격에 딱 팔고 이런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접근해야 될 건 사실은 상승의 흐름에서 이런 구간에 걸쳐서 매수를 하고 이런 구간에 걸쳐서 분할 매도를 한다라는 접근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격을 한 번에 매수 매도를 한 번에 결정을 해버리면 그만큼 내가 매수한 그 가격 대비해서 떨어졌을 때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위축되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심리 상태로 매매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수가 안 좋거나 이 주가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반대로 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손해를 봐요.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맞춰놓는 것과 한 가격에 딱 사가지고 오르길 바라는 것과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주식은 기법보다는 신법이 우선인. 개인적으로는 호가창에서 탄탄한 호가창이라는 것은 지금 걸린 데서 1869, 2155 이런 물량처럼 여기 67,500원 구간,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도 좀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이렇게 받쳐주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냥 호가창에서 이거를 이 영역을 채워주느냐 안 채워주느냐에 따라서 호가창이 배열이 좀 탄탄해 보이기도 하고 시장가로 던졌을 때 여기가 훼손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좀 심리적으로 좀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가능하면 전체적인 어떤 평균의 물량에 봤을 때 이런 구간들처럼 요것도 이렇게 채워지면 조금 더 조금 안정된 지지 구간으로 보는 것이죠. 어쨌거나 여기가 저항 구간이었으니까 저항 구간 돌파하고 나서 여기를 좀 매수 받쳐주는 물량들을 다 채워주면 좋겠죠. 어쨌든 여기에 지금 계속 메시지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메시지 물량이라는 것은 어떤 뭐 상승의 흐름에서 여기는 내가 지지시키겠다 하는 어떤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 세력들의 좀 보여지는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증가되는지에 따라서 좀 중요하게 시장에서 반응을 할 것 같고, 뉴스들을 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발표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적 컨센서스가 지금 매출 15.8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천억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19% 줄어든 수치라고 하지만 이거는 당초 시장 컨센서스보다 상향 조정된 수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건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지들이 전망한 것보다 좋게 나오면은 좋은 실적이고, 실적이 아무리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지들이 전망한 것보다 낮게 나오면 안 좋다고 판단하는 게 메이저들의 그냥 말장난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기대할 것은 이 실적 기대감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지, 정말 실적이 좋게 나오고 안 좋게 나오고는 크게 영향은 없어요. 물론 이제 결과가 발표되는 것 따라서 큰 시세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어떤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좀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모든 종목들에서 사실 이건 재료에 노출되기 직전을 바탕으로 매매하는 것이라서 크게 재료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뉴스가 있었죠. LG전자 자사주를 지금 역대급 자사주 사들였다고 LG전자 경영진의 책임 경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은 8월 9월에 LG전자 그 대주주들이, 임원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저희들보다 주식을 못하진 않겠죠. 뭔가 LG전자에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저점이라 판단해서 매수하는 거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매수에 이어서 이런 구간들은 쟤네들의 평단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안전마진 구간이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고, 이런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또는 수급적으로 그리고 이슈 상승 모멘텀적으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하면 저가 구간이 지금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 기준대로 가지 않더라도 이런 구간을 지켜주겠지라는 대주주들, 임원들이 매수를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거기까지 하락을 한다고 하면 더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매매가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패했을 때, 그리고 내 기준이 조금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때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도 항상 매매를 하면서
항상 매매일지를 작성을 하고 복기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 수를 늘리지 마시고 내가 보는 종목을 좀 집중해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시나리오적인 부분 그리고 수급 분석인 것들, 좀 차트 분석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한 종목에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삼성전자가 아마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오전에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도 그거와 LG전자와 연관지어서 조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삼성전자도 기술적인 분석으로 일단 신고가를 한번 박스권 상단 돌파해서 이 최근에 1년 동안에 1년 넘게 어떤 박스권을 돌파를 한 상황이잖아요. 돌파를 했고 이 구간에서 지금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더 좋게 나온다고 하면 또 이렇게 구간 돌파해서 이제 신고가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는 타임이고 삼성전자는 이미 신고가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지만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고 LG전자는 조금 바닥이 좀 확인된 구간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이런 확보된 저점 구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 편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종목마다 지금 현재 기술적인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대응하는 방법들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거니까 관련된 종목들을 분류를 하셔서 오늘부터라도 실적 발표 그 일정을 체크해 두시고 관련된 대형주 매매를 참고하셔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실적 발표 시즌에 가장 큰 수익을 내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딱 경험을 해보시면 한 종목에서 보통 사이클이 보여요. 기술적으로 어떤 가격의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가격적인 위치보다는 어떤 타이밍에 항상 사야 되는지가 항상 차트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복기를 해보시고 종목마다 메모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매매할 때 큰 도움이 되겠죠. 프로엠 매수가 지금 매도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 증감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67,800원대에서 집중적으로 힘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메시지 구간에 이 매수 물량들이 일단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3시까지 67,800원에 받쳐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아까 7만 주까지 늘어났었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 나오면서 수량이 줄어들었었는데요. 순매도 수량이 다시 또 증가하고 있네요. 일단 7만 주 넘어서면서 이걸 만약에 한 번에 뚫는다고 하면 아마 여기에 몇천 주, 몇만 주 단위로 한꺼번에 프로그램이 또 유입이 될 거예요. 아마도. 평균적으로 대형주 흐름이 그렇거든요. 돌파할 때 프로그램이 여기가 크게 증가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여기에 나타나는 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주체들이 매수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되겠죠. 이제 한 5분, 6분 정도 남았네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올린 잠시만요. 유튜브에 올려드린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직장인 초보자가 반드시 봐야 할 종가 수익 매매라든가 제가 그 외국인과 기관들을 어떻게 매수할까요? 대형주 바닥에서 안전하게 수익 내기 같은 영상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대형주의 어떤 기본 특징을 조금 더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매매 기법이나 매매 타점들에 대해서 너무 좀 집착을 하고 그런 기술적인 방식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데 저는 좀 감히 말씀드리면 그런 방식보다는 왜 이 종목이 정말 상승하는지 그런 상승 명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훈련을 좀 하시는 게 시간을 좀 단축하고 시장에서 좀 올바르게 좀 대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오래오래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술적인 분석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이 그렇게 막 차트 보고서 뭐 딱 절대적인 어떤 선이 있고 우리한테 수익을 주는 황금 마법 같은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방향으로 정답을 찾으려고 나아가시면 시간 낭비, 돈 낭비만 하다가 주식시장에서 한 방에 아웃됩니다. 그 올바른 관점, 고수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을 냈다고 하면 그 종목을 차트를 키고서 타점부터 찾지 마시고 왜 이 타이밍에 매수했을까, 그리고 왜 저 종목은 상승했을까, 그런 명분들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본인들의 실전 매매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일단 실적 발표가 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일단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으면서 이제 바로바로 실시간 뉴스 체크를 좀 해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 대응하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어서 LG전자만 바로 집중해서 볼 수가 없지만 일단 최대한 시간 되는 대로 좀 이 녹화 영상에서 좀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호가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는 풀 영상을 보시면서 이 돌파 흐름이라든가 그 체결 물량들을 좀 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돌파할 것 같으니까 또 이제 선물에서 미리 좀 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밑에서 사놨기 때문에 좀 평단가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지켜보면 되겠죠. 지금 뭐 실적 전망치가 상향돼서 6,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다고 이렇게 증권사에서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금액만 나와주면 좀 슈팅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6천억 이하로 나온다면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일 것 같고요. 무난하게만 나와주면 내일까지도 괜찮은 수급으로 보여져요. 지금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진 않았지만 일단 받쳐주네요. 여기에 받치면서 수급이 지지 구간을 이 물량들이 받쳐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메시지 물량이 여기에 지금 유입이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지하겠다, 여기는 지금 이 호가의 흐름에서 여기는 내가 지지해서 올려주겠다라는 그런 물량들이 있어요. 그 호가창에서 좀 체크해보고 좀 유추해보는 연습도 해보시면 대형주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체결되는 물량만 보는 것보단 이렇게 물량 체결되는 것들. 이제 한 번에 이제 CD 주문이 나오면서 이렇게 돌파 시도를 했는데 이거는 대형주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냥 CD 주문 돌파 형태죠. 68,000원 넘어가고 시간이 지금 1분 남았어요. 이제 잠정치를 어떻게 나올지를 좀 보면서 네, 이제 발표가 됐네요.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실적이 7천억인데 6,500억이 나왔어요. 지금 아니 7,800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3Q에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진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상승이 크게 진행되겠죠.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자, 순식간에 수익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물량도 잡아먹으면 여기서 분할 매도로 조금씩 수익을 챙겨 갈게요. 600원 좀 매도를 치고 조금씩 매도 물량을 이렇게 덜어내면서 여기다 좀 체결되게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 나가면서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자, 오버슈팅 구간이 나오면 이렇게 분할 매도로 계속 수익을 챙겨가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오버슈팅이 나오면 전량을 청산하고 전량 청산할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보다 너무 좋게 나와서 일단 수익 실현을 좀 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차근차근 해볼게요. 역대 3분기 매출 중 최대치라고 지금 속보가 떴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항상 이렇게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은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수익 실현 해놨기 때문에 이 나머지 물량만 좀 보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켜보고, 만약에 시장가로 던져지는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 수익 실현을 같이 하면서 밑에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내일까지 보는 흐름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은 나머지 물량은 차근차근 보면 되겠죠. 이게 뭐 기법적인 자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좀 중요하고, 그 심리를 자극하는 상승 모멘텀은 무엇인가를 좀 체크를 해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급등, 뭐 대형주에서도 충분히 급등 흐름에서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력 테마주에서 시간을 좀 낭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대형주로도 충분히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 일단 굉장히 지금 수급이 터지고 있죠. 근데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물량들, 키움증권 물량들은 개인 창구로 추정이 되죠. 단타 물량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저항대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씩 여기서 분할 매도로 조금씩 수익을 챙겨 볼게요.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해 나갑니다. 수익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때마다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해 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돌파를 한번 해주면 더 수익을 극대화 시키고요. 그러니까 저는 고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저점이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타이밍을 사고 그 좋은 타이밍에서 좋은 구간에서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겨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더 상승하든 더 하락하든 저한테는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구간에서 대응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량이 쌓이면 한번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저점에서 잡아도 충분히 좋은 매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지켜보죠. 지금 CD 물량이 들어오면서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고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봐야 되는 흐름이긴 해요. 네, 지금 수급이 유입이 되네요. 계속. 그러면 이 나머지 물량은 홀딩해서 계속 가져가 볼게요. 수익금을 일단 챙겼기 때문에 이 담보 상태로 좀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해 나갈게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 나갈게요. 저는 항상 오르는 구간,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저점에서 좀 완벽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인데, 물론 여기를 뚫을 확률이 높겠죠. 내일 흐름까지 본다면. 일단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선 매수를 해놓고 나서 수익 실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렇게 보면서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고 또 저점에서 다시 매수해서 사골까지 우려먹으면 되겠죠. LG전자가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와가지고 일단 이 나머지 물량은 홀딩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거래가 본격적으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죠. 그래도 항상 뭐 종목의 당일날 상승 한계치가 결정이 되면 여기서 투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챙겨 나가는 게 좋아요.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지금 저항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 좀 열려 있어요. 실적 부분, 일단 종목에서 가장 좋은 그 호재는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왔으면 이게 좀 앞으로 추세가 좀 장기간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익 실현을 한번 해놓고 나서 종가 직전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볼게요. 늦었네요. 한번 수익 실현 했어요. 한번 하고 나서 했던 가격대까지는 안 주고서 상승을 하는데 추가 매수를 종가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금 시간 2분 남았는데 조금만 더 해서 한 2억 정도까지만 물량을 맞춰 볼게요. 이제 뭐 직장인분들이나 이거 시세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이 수급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장 끝나고 나서 그 수급이라든가 실적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뉴스들을 참고해서 다음날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종가 베팅을 해서 장마판에 터지는, 제가 이제 재료매매는 장마판에 터지는 거래량을 좀 집중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장마판에 올리려는 흐름이 강하면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서 다시 이제 수익을 확보해 놓고 그 이후에 또 다음날까지 매매에
연장선으로 수익을 더 추가로 낼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해요. 대형주는 특별히 뭐 설명드릴 건 없고,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그런 재료의 일정, 실적 발표의 일정,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구간, 어떤 포지션을 자꾸 메이저 세력들이 받쳐가는지를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 분석, 뭐 기술적인 분석, 차트 분석, 이런 것들은, 기법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한두 달만 열심히 오픈된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고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크게 매매에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기술적으로 어떤 기법을 사용하느니, 호가창의 분석을 어떤 걸 보고 막 이게 정답이니 저게 정답이니 찾으면서, 누구 거는 맞고 누구 건 틀리고 이렇게 정답 찾으면서 그 되게 단순한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해 못할 관점이에요. 근데 대형주는 절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거,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 볼게요. 아무튼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면 아마도 내일 추가 영상까지 같이 이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더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오전부터 미리 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일정에 맞게 선정을 해서 어떻게 매매하고 대응하는지를 좀 보여드렸는데, 대형주에서 억대 베팅으로 하루 일당 630만원 정도의 수익이면 뭐 크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일당 1000만원, 2000만원 버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 저는 제 기준에서 이 정도의 금액으로 이 정도 베팅해서 대형주에서 이 정도 수익이면 뭐 만족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좀 이런 대형주 매매를 좀 배우고 싶으시다면 이 레드타이밍이 교육하는 그런 강의들을 좀 참고로 하셔서 본인들이 수익 내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일단은 녹화 영상은 종가 동시효과까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녹화를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오늘 상승 시점 이 구간부터 제가 매수를 했던 이 구간부터 여기까지 호가창의 흐름 등을 판단해 주셔서 좀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